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남평님을 모시고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걸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남평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필수 필송! 슈. 쇼! 네. 자, 우리 해병대 출신의 우리 남평님을 모셨는데요. 자, 오늘도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해병대 수색대가 종합훈련 중에 이제 길을 잃고 거기서부터 좀 헤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야, 지난번 그러식의 이야기 끝나고 아, 그 도깨비 창고 끝나고, 맞아요. 예, 예, 도깨비 창고 끝나고 예, 예고로 들려주셨던 예. 야, 그러시게부터 또 뭐 도깨비 창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죠? 좀 제보 받은 게 많이 있네요. 네. 어느 하나 모자랄 게 없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평님의 또 새로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뭐 동기들이나 이렇게 제가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요? 해병대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냐고. 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일단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해병대는 정말 멋진 부대입니다. 네. 예, 제가 해병대 도전하신 모든 선후배 여러분께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네. 저 또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해병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혹시 네, 지금 예, 그 주변에 예. 다른 분들이 감금하고 있다면 네, 기침 소리 한 번만 내주십시오. 아닌 걸로. 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다 칩시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 그 수색대 종합훈련 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해병대에 먼저 입대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입대를 하게 됐고, 음. 근데 이제 대학교 친구가 저를 따라 또 해병대에 입대를 해요. 네. 저보다 2년 늦게 입대한 것 같은데, 경북 영주가 고향인 친구입니다. 음.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군대 가면 되게 치욕스러운 일이 많을 거라고 하루라도 빨리 가라고 퇴근해서 그렇게 친구가 갔거든요. 네.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막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군대에 갈 생각이었어요. 음. 지금 와서는 이제 제게 고맙다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네.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대가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저 사람은 군인 제격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음. 근데 해병대에서도 해병대 체질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영주가 고향인 이 친구도 해병대 체질이에요. 음. 뭐 체력이면 체력, 정신력이면 정신력,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네. 근데 이 녀석이 처음에 입대 원서를 냈을 때는 탈락했어요. 음. 발이 완전 평발이라서 면접관이 이렇게 탈락을 시켰대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평발은 좀 핑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면접관이 딱 보니까 그 만화 영화에 짱구 보면 맹구같이 생긴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 맹구가 안경만 쓰면 이 친구랑 똑같아요. 어. 예. 그래서 좀 맹해 보여서 그렇게 탈락시킨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너무 외모가 특정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근데 너무 맹구같이 생겨서 네. 그 친구가 그래요. 뭐 면접관이 탈락시킨 이유가 맹해서 그렇다. 음. 예, 그럴 거라고 저희는 다 예상을 하죠. 네.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오기가 생겨서 한 2번 더 떨어지고 결국 또 해병대 입대를 합니다. 와. 예, 그래서 막 해병대 기초군사 훈련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 이제 적응이 되니까 음. 막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탑10에 들어가고 이제 막 진짜 군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오. 동기들은 얘가 고문관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군대 체질로 바뀌는 걸 보니까 되게 놀라워했답니다. 음. 근데 이제 신교대가 끝날 즈음에는요, 네. 해병대에서 수색대 지원을 받아요. 오. 그러면 이 친구가 수색대는 생각도 안 하다가 그 교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너는 그냥 실무나 가라고. 수색대는 니는 못 버틴다고. 이게 또 친구의 오기를 발동시킨 거죠. 오. 그래서 친구는 또 수색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수색대 훈련의 마지막 고비 때죠. 그 4박 5일 극기주가 있어요. 음. 진짜 인간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훈련이거든요.
뭐 식사량도 줄어들고 뭐 육체적 훈련도 빡센 건 당연하고 막 교관들은 막 포기하라고 치욕스러운 말을 막 내뱉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잠도 못 자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예. 근데 특이한 건 이 친구가 잠을 못 자고 막 육체적으로 극한에 몰리니까 약간 환각 증세 같은 걸 겪어요. 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야간 행군을 하는데 행렬 중간에 민간인 아저씨가 끼어서 걷더래요. 네. 저 아저씨는 뭐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왼손에 막걸리병 들고 있고 오른손에 막 불 붙인 담배가 들고 있고 그 교육생들 사이에 끼어서 걷더라는 거죠. 네. 이상하다 싶어서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어서 다시 보면 없고 음. 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날에는 또 계속 극기주간이었는데 선두의 교육생이 탈진을 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구급차에 탔어요. 음. 그런데 의식이 안 돌아와서 상황이 심각한지 막 거기 교관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훈련은 진행되어야 되니까 구급차는 떠나고 기존 인원들은 계속 진행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구급차에 탄 교육생이 거기는 훈병이 아니라 교육생이거든요. 네. 1번 교육생, 뭐 20번 교육생 이렇게. 음. 근데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그 32번 교육생이 뒤에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친구도 물어봤대요. 이제 32번이 그 부사관 출신이라서 이제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32번 교육생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빨리 가자고 손짓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고 32번 교육생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 교관이 고함을 딱 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딱 고함을 치더래요. 음. 교관 얘기를 듣고 다시 딱 고개를 돌리니까 32번 교육생이 얼굴이 파래져서는 씩 웃더라는 거예요. 오. 친구 말로는 그게 환영이었대요. 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잠을 못 자거나 정말 극한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자기가 이상한 걸 본다. 음.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수색 훈련이, 신교대 훈련이 끝나고 이제 수색대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수색대는 본부 중대와 3개의 특전 중대로 구성되어 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들어간 중대는 그 산악 훈련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포항에서 강원도로 향하는데 얼마나 크고 작은 산들이 많아요. 그쵸. 그게 분기별로 훈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제 종합훈련은 막 지형훈련, 전순훈련, 뭐 매복 수색 다 들어간 훈련인데 이제 겨울에 그 훈련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막 긴장도 하고 춥고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근데도 막 빡세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수색대 훈련은 일반 부대보다는 소규모로 진행되어요. 네. 반면에 더욱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음. 예, 그래서 뭐 중심 부대가 진을 치고 있으면 수색 중대가 적진 가까이나 뭐 적진 이동 경로를 미리 예상하고 수색해서 뭐 이상 유물을 정찰하는 거니까 이게 보통 훈련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본대가 후방에 위치하고 있으면 수색 중대는 더 적진에 가까운 그런 곳에서 막 매복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이 길어질까 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 전술 이동합니다. 네. 근데 부대원들이 낌새가 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뭐 하루 일진이 좀 예민한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날이어가지고 좀 조심해야겠다 싶은데 일단 3개 스팟 중에 2개 소대가 2곳의 스팟을 가요. A, B, C가 있으면 1개 소대가 A, 뭐 2개 소대가 B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이동하고 매복하는 거죠. 네. 근데 A, B, C는 전술 상황에 따라서 목적지가 결정되어요. 뭐 이날 훈련에 따라서 A, C 스팟 2군데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야간 이동으로 2개 소대가 한 저수지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근데 저수지를 기준으로 이제 2개 소대가 나뉘게 되어요. 스팟이 다르니까. 이제 제 친구는 C 스팟으로 이동해야 돼서 이제 소대장이 나침반이랑 전술지도 이제 좌표계 들고 이제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합니다. 네. 근데 군사 지도는 일반 지도와 다르게 축척, 좌표, 그리드, 그 지형 지물 기호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지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도상 축척이라는 게 1대 5만의 비율이 있고 1대 2.5만의 비율이 있어요.
1대 5만은 지도상의 1cm가 실제로는 500m입니다. 그쵸. 예, 1대 2.5만은 뭐 1cm가 250m고 음. 부대에서는 1대 2만을 썼어요. 음. 그래서 이제 나침반으로 이 지도만 가지고 착착착 이동하면 되는 거고 소대장이 그렇게 틀릴 일도 없어요. 음. 소대장은 경험도 많고 뭐 별자리를 못 봐서 그렇지 진짜 좌표는 잘 보는 네.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야간 전술 이동을 하는데 지도상 경로를 따라 산길을 걸어가는데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벌써 도착해야 할 지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나침반이 틀린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라면 나침반을 보고 강만 설정해서 경로를 따라 걸으면 되거든요. 음. 막상 일정 거리를 걸어 도착한 지점에서는 소대장이 봐야 할 지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야, 분명 2km를 걸었으면 지금 들고 있는 지도상에서 이게 대략 8cm 정도니까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소대장이 그 부소대장을 불러서 근처에 전기 고압선이나 철제 첨탑이 높게 솟아있으면 이게 오작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라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소대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제일 최악이에요. 음. 이게 적진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몽송 그 태백산은 산맥이잖아요. 그쵸. 어느 산에 있는지를 모를 경우 까막눈이 되는 거나 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색인물을 띈 부대가 현재 위치를 잃어버렸다 생각하니까 다들 좀 당스러워합니다. 음. 이제 그때부터는 길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직선 이동을 하려고 해요. 앞에 뭐가 있든 무조건 일직선으로만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자기들 위치를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회하거나 옆으로 세거나 없이 일단 본인들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직진으로만 이동합니다. 막 길이 없어도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색 훈련이니까 어쨌든 부대원 2명이 이제 흔적을 지우면서 가요. 그래서 육안으로 확실하게 위치를 파악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이제 그냥 산 이름을 차룡산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차룡산으로 무조건 가자 이래 돼가지고 이 차룡산 그 지형을 보면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어지는 임도가 있어요. 그 임도가 이제 약간 그 막 산림청에서 많이 만드는 도로인데요. 이제 산림 관리하거나 아니면 막 산불 났거나 그때 쓰이는 도로예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모를 수가 있죠. 왜냐면 내비에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음. 그 임도의 중간에 오래되어 버려진 기동 건물이 있고 그 임도를 끝까지 올라가면 무슨 탐방 지원센터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인도는 산 정상까지는 안 가요. 중간에서 끊기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정상까지 이어진 등산로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인도만 찾아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기로 해요. 새벽에 2시간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드디어 인도를 만났어요. 오. 여기가 우리가 목표한 바구나. 이 지점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보인 것이 경고 표지판이에요. 경고.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므로 무단 진입을 금지함. 진입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관련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런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훈련지 근처에 있나 보다. 훈련지에 민간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표시를 해뒀구나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군인들이니까 이제 경고문을 무시하고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정해진 훈련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에 있는 그 매복지로 가는 거였어서 훈련지랑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죠. 예, 그냥 훈련지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훈련 중에 종종 민간인들과 마주치기도 하거든요. 네. 깊숙한 산속인데도 불구하고 막 신만이 아저씨들 아니면 그 TV에 보면 왜 자연인 그런 아저씨들을 만나기도 한대요. 근데 우연히도 임도에서 어느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할아버지를. 이 추운 겨울에 새벽에 경북 어느 산골 막 산길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멀리서 할아버지가 백팩을 메고 플라스틱 지팡이 같은 걸 땅을 짚어가며 뚜벅뚜벅 내려오는데 그 밤에 랜턴도 없어요. 아니 부대원들은 훈련 중이니까 랜턴 못 켜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여럿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 할아버지는 혼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일단 부대원들은 인도 양쪽으로 은폐해서 몸을 숨깁니다. 네. 예, 훈련 중에는 민간인과 접촉해서 좋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막,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숨겼어요. 음. 근데 할아버지가 다가오니까 이 소대장님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인도로 내려가서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모습을 보고 군인들은 다 당황을 했어요. 음. 왜냐면 소대장이 내려갔으니까 인도에서 할아버지가 소대장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할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인 것처럼 그냥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오. 너무 태연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음. 할아버지가 멈칫하는 기색도 없어요. 네. 그래서 친구는 생각을 했대요. 아니, 할아버지가 여기서 군인을 좀 많이 만나 봤나 보다. 새벽에도 밤에도 이렇게 만났나 보다. 음.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밤에 누군가를 그 새벽길에 만나면 무섭거든요. 음. 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소대장이 경례를 하고 물어요. 필승, 뭐뭐 부대 소대장입니다. 이곳에 거주하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위아래로 쑥 훑어보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산불 감시원이래요. 내려가야 할 시간에 못 내려가고 지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순간 생각에 여기는 군사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인데 산불 감시원에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래도 산에 오래 계시다 보니 담력도 세신가 보다. 뭐 밤에 산길에 누구를 만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러시냐고 어두운데 조심히 내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소대원들한테 이제 호출 신호를 보냈는데 할아버지가 왜 올라가냐고 묻는 거예요. 네. 훈련 중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여기 길로 가면 안 될 건데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훈련 중이어서 여기 경로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가야 된다고. 지금 좀 험악하고 조금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대장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할아버지 내려가시면 우리도 차차 길 딴 데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의아하게 좀 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꺼내는 거죠. 네. 이 길로 쭉 오르다 보면 내 차가 서 있는데 차 좀 도로 옆으로 빼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소대장이 차가 고장났습니까? 아니 시동은 걸리는데 너무 어두워서 자신이 차를 못 뺐다고. 인도 중간에 그대로 뒀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대장이 차주가 계시면 몰라도 저희들은 차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훈련 중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죠. 근데 할아버지는 뒤돌아서 내려가면서 아무튼 차 좀 빼주시오 하면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다들 이게 무슨 일이고 막 멀뚱멀뚱 지켜봤죠. 근데 제 친구가 경북 영주가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산불 감시원이 보통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근무가 봄이나 가을에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근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 산불 감시원은 연령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 연령을 한참 뛰어넘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짬도 없고 막 얘기해서 뭐 하나 싶어서 그냥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그리고 친구는 뒤돌아서 이상한 마음에 그냥 그 할아버지 뒷모습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근데 이때부터 친구가 약간 흐리멍텅해져요. 자기도 느꼈대요. 예전에 막 한각 보고 환영 볼 때처럼 멍해지는 느낌? 근데 이 친구가 흔적을 지우는 조였거든요. 예, 부대원들이 앞으로 올라가면 자기들이 발자국이나 막 꺾인 나뭇가지를 땅에다가 숨겨두고 이런 조예요. 부대원들이 일렬로 올라가면 나뭇가지를 들고 한 명이서 그 길을 따라 지우면 돼요. 근데 인도에서는 지금 이 두 줄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우는 사람이 두 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앞에 뭐 대여섯 명 올라가면 자기가 이거 지우고 옆에는 또 대여섯 명 뒤에 한 명이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자꾸 한 명이 앞 사람이 가는 길로 안 따라가고
옆에서 빠져서 막 발자국을 찍고 가는 거예요. 네. 아, 뭐야. 아, 한 번 찍을 거를 지금 두 번, 세 번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 누가 옆라인을 이렇게 타나 싶어서 앞쪽에 행군 대원을 딱 봤거든요. 음. 아, 다들 일렬로 걷고 있는 거예요. 음. 아, 뭐지? 또 뒤에서 흔적을 찍으면서 올라가는데 계속 옆에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네. 아, 이상하다. 아, 누구야? 옆에 찍힌 발자국을 봤죠? 보니까 군화가 아니에요. 오. 얘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마치 사람이 그 뒤꿈치 들고 걸으면 앞꿈치만 땅에 찍히잖아요. 아, 앞부분만요. 네. 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뭐 운동화를 신든 군화를 신든 맨발이든 앞꿈치로만 찍었던 느낌? 음. 아, 친구는 또 자신이 또 옛날처럼 헛것을 보나 싶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아, 기분 나쁜데?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게 옆에 찍히는 흔적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 군홧발 발자국만 흔치워요. 어. 아, 자기 하도 찝찝하니까 옆에 동기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오늘 뭔가 일진이 좀 안 좋다고. 어? 그래서 뭐 여기 찾은 인도도 우리가 찾은 인도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음. 그러니까 동기가 야, 입 다물고 따라만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정신 차려야지 하고 일단 올라가다 보니 앞에서 멈춰요. 그리고 딱 보니까 다 멈추라는 신호를 줘요. 음. 진짜 딱 아까 할아버지가 말한 차가 인도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차가 약간 코란도 같기도 하고 액티온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생긴 차예요. 음. 근데 차종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더라고요. 소대장은 훈련 중이니까 차를 그대로 두고 그냥 지나갈 생각이었어요. 음. 근데 이게 차를 보니까요. 키도 꽂혀 있고 음? 창문도 열려 있고 이게 느낌이 약간 쎄해요. 음. 마치 차를 버려두고 도망치듯 나갔다고 해야 되나? 네.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차를 이렇게 해두고 가셨지? 사람들이 자주 좀 드나들지 않는 곳이어서 그냥 이렇게 도로에 그냥 두고 가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음. 근데 문제는 안 그래도 이 좁은 인도에 네. 이 차 때문에 여길 지나는 소대원들이 약간 절벽 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는 상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절벽 경사를 봤죠. 이 경사가 보통 경사가 아니에요. 오. 정말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원들은 이 영감탱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 밤에 이렇게 운전해서 내려왔을까 생각이 들었답니다. 음. 그래서 소대장은 자신은 좌표를 확인할 테니까 부소대장들한테 차를 조금만 후진해서 약간만 해차될 공간만 옮겨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못했어요. 네. 차 머리가 산을 내려오는 방향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방향인 거죠. 어? 이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상했대요. 아. 분명 할아버지는 차를 뺀다고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올라가는 방향인 걸 몰랐던 거예요. 네. 아무튼 이게 직진을 하면 해차 공간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음. 그냥 후진 조금만 해서 차를 그냥 옮겨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단장이 운전석에 타고 제 친구죠. 조수석에 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밤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조수석에서 차폭을 봐주려고 음. 뭐 밤에 안 보이는데 막 긁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에 안개등이 있었대요. 음. 옛날 차는 거의 다 안개등이 있거든요. 네. 훈련 중에는 빛을 켜면 안 되니까 안개등만 켜고 시동을 켭니다. 부릉 시동이 걸려요. 근데 그 야밤에 그렇게 조용하니까 엔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장이 차를 빨리 빼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음. 그래서 후방에는 쌈무이 해병이 차가 뒤로 와야 되는 길에 야광 밴드로 안내를 하고 음. 다른 대원들은 이제 근처에서 사주 경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반장이 차를 빼려니까 차가 우측 산비탈에 딱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그 상태로 후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차를 약간 앞쪽으로 옮겨서 음. 후진할 각을 만들어줄 생각으로 차를 살짝 앞으로 빼요. 그리고 이제 후진 기어를 딱 넣었는데 당시에 후방 카메라가 대중적이지 않았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처음 보는 해병도 있고 그랬었어요. 음. 야, 이게 후방 카메라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할아버지가 차에 싸제로 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친구 눈에 후방 카메라에 딱 보였는데
어떤 여자가 뒤에 딱 보이는 거예요. 네. 여자가 등을 쥐고 그 인도 내리막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친구는 좀 먹고 하면서 화면을 보는데 반장은 룸미러로 그 야광 밴드를 보느라 그 스크린을 못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대로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반장님 잠시만요. 반장님 왜? 왜? 뭐니까 아니 카메라 이거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반장님이 쌈무이가 가이드 하고 있네. 그게 왜? 아니 그 쌈무이 옆에요. 이렇게 했어요. 네. 야, 이 반장님 본 거죠. 저건 뭐냐? 쌈무 옆에 저건 뭐냐? 뭐지 하면서 둘 다 양쪽 백미러를 하긴 했는데 보이는 게 쌈무이 한 명 말고는 없어요. 반장이 브레이크를 밟고 가만히 섰어요. 야, 저거 여자 같은데? 그리고 다시 파킹 기어를 놓고 쌈무를 불러요. 야, 쌈무야, 너 옆에 아무것도 없냐? 네, 저 빼고 없습니다. 다들 사주 경계 중입니다. 그래? 알았어. 일단 차 조금만 뺄 거니까 그냥 빨로 해줘. 이러고 다시 쌈무를 뒤로 보냈어요. 그래도 다시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 이번에도 후방 카메라에 여전히 여자가 차를 등지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아씨, 이게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사람 형체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거기서 막 서로 둘이 눈을 찌푸려 가면서 모습을 보니까 딱 느낌이 구부정한 등에 그 거북목 심한 여자가 내리막길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나온 내리막길을 보는 느낌인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이 친구는 만약 내가 혼자였으면 그때 훈련 중에 봤던 것처럼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헛것이 보이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반장님이랑 같이 본 거잖아요. 네. 저 되게 소름이 돋고 오싹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반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반장님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요. 그럼 차가 조금씩 뒤로 슬슬 가잖아요. 그렇죠. 또 뒤로 가면서 그 브레이크 등 불빛으로 뒤가 좀 더 밝아지잖아요. 네. 차가 가는데 계속 쌍무이 옆에 그 여자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제 친구는 반장님이 계속 후진하는 이유가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 싶어서 진짜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가면 알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렇게 스르륵 계속 뒤로 갔답니다. 근데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자 가까이에 도착하니까 붉은 브레이크 등에 딱 비춰지니까 이제 스크린에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귀신이 그 하의는 약간 블랙진 느낌이고 위에는 왜 옛날에 유행한 그 벨트 달린 롱코트 아시나요? 벨트 달린 코트? 예, 약간 여자들이 겨울에 청바지나 블랙진 입고 위에 롱코트에 목도리 많이 했었는데 그게 유행이었어서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반장님이랑 제 친구는 뜨악거리면서 서로 눈빛 교환을 해요. 반장님이 눈을 부릅뜨고 차를 멈춰 세워요. 다시 파킹 기어를 넣고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둘 다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보면 쌈무이 상병만 야광뱅들을 들고 서 있어요. 야, 쌈무이 상병한테 이렇게 오라고 불러요. 야, 일로 와봐라. 불러요. 이제 반장은 휴대용 랜턴으로 여자가 있던 곳을 비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쌈무이한테는 너 여기 서 있으라 하고 자기가 그 뒤로 가요. 차 뒤로 가서 랜턴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 후진기어 넣어보라고. 그래서 없으면 그냥 빼라고. 그럼 이제 친구가 이게 후진기어 넣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일단 반장이 시키는 대로 후진기를 넣었어요. 그럼 또 스크린이 뜨잖아요. 네. 그 반장이 비추는 헤드랜턴 자리에 또 여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바지가 블랙진 입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게 블랙진이 아니라 다리가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새하얀데 다리는 시커매서 너무 상반되는 거죠. 친구가 진짜 비명은 지를 수도 없고 그냥 다시 파킹 기어를 넣고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시동을 끄고 내렸죠. 야, 친구도 순간 고민이 들었답니다. 이거 그대로 끌고 갔다가는 무슨 일이 나겠구나. 그냥 이걸 빨리 무마하고 지나가야겠다 싶었대요. 이걸 건드릴 수가 없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반장님한테 그래요. 반장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잘못 본 겁니다.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차를 그냥 여기 두시죠. 그랬어요. 음. 그 반장님이 헤드랜턴 비출 자리를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말을 듣지도 않고 반장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반장이 이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차 여기 두시고 그냥 가시죠. 차 좀 뺐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반장님이 그래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래 알았다. 차를 여기 두기로 했어요. 음. 반장님 오시고서는 야 땡땡아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우리가 뭘 물고냐 지금? 그래도 아무튼 차는 더 빼야 되지 않을까?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이 정도면 우리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뭐 이런 일이 다 있으니까 얼른 가시죠.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반장님이랑 이 친구는 너무 얼떨떨하죠. 근데 거기서 쌈무이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음. 너무 일진이 사나우니까. 포대장도 또 지금 막 길을 못 찾는 것 같지, 막 너무 헤매는 것 같지, 막 아침까지 해뜰 때까지 기다리자, 막 이런 얘기 나오지. 너무 일진이 사나우니까 음. 그냥 이거를 그냥 덮어버려요. 오. 나중에 이제 훈련이 끝나고 친구가 반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꺼내요. 반장님, 사실 그때 그 여자 귀신 계속 있었습니다. 음.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반장님이 막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때 계속 있었던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냐. 음. 근데 나가 그 헤드랜턴 비추고 있는 동안 진짜 등골이 서늘해서 진짜 오줌 쌀 뻔했다면서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네. 그리고 반장님이 또 놀라운 사실을 막 말해주는 거예요. 야 땡땡아 그거 아냐? 부대장이 그날 훈련일지를 보고로 했는데 우리가 진짜 길을 잘못 들은 거더라. 근데 우리가 갔던 산에는 군사 시설구역? 그게 없대. 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표지판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사 시설도 없고 또 거기 산불 감시원 근무지역도 아니란다. 그러니까 다들 부대원이 이걸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산불 감시원 할아버지가 한 말이 이상한 거예요. 음. 차를 몰고 내려오다가 못 빼서 못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차 몰이가 내리막길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을 보고 있었고 음. 또 쌈무이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친구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 차에도 지금 몰고 있는 차에도 후방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이제 후방 기어를 넣으면 바로 그 스크린을 안 본대요. 아. 혹시 뭔가 있을까 봐. 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야, 그 할아버지 뭐고? 그 네. 여자는 또 뭐였을까요?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그 써님이 그 검은 게 다리가 아니라 네. 불에 탄 다리가 아닐까 추측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막 일단 그 친구 말로는 새까맸대요. 오. 우리가 막 산길을 막 진흙에 구르고 막 그러면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남평님은 네. 그 할아버지랑 그리고 그 여자 네. 그들이 무슨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막 계단 같은 거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또 드는 생각이 막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데 막 뭐 무슨 뭐 나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길인가 싶은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자기가 막 어쩌면 차를 진짜 빼려는데 귀신이 보여서 못 뺐을 수도 있겠다. 음. 왜 친구한테 그랬죠. 야, 할배가 무서워서 못 뺀 거 아니냐고. 아. 자꾸 전진하는데 여자 앞에 있고, 막 후진하는데 여자 앞에 있고 그러면 진짜 미쳐서 그럴 거 아닌가. 그것도 소대원들도 못 올라가겠잖아요. 네. 막 여기 지금 길 험악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냥 그런 찝찝한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야, 방금 남평님 이야기 듣는데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그 네. 할아버지가 그 위쪽으로 못 올라가게 막았잖아요. 네. 이 할아버지가 네. 범죄자인 거야. 어우, 그래서 그 여자를 살해하고 그쪽에다가 안매장을 한 거예요. 와, 진짜. 그리고 그, 그 할아버지는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괜히 뭐 아는 척을 하든 뭐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이상하죠. 들킬 수도 있으니까 그쵸. 범죄가. 아니, 그 새벽에 그 깜깜한 산골짜기에서 할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게 진짜 음.
뭐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또 막 그 할아버지가 막 귀신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원들이 목격했던 그 여자 있잖아요. 네. 그 여자는 진짜 귀신이 맞고. 그건 확실하죠. 그니 왜냐면 반장님이랑 친구랑 음. 이게 겉것을 봤다 싶을 정도면 이제 그냥 시간 지나면 안 보여야 되거든요. 음. 근데 자기가 진짜 코앞까지 후진을 넣어 가지고 브레이크 등에 비칠 정도로 갔는데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반장님은 나중에 그랬대요. 이 여자가 진짜 귀신이면 돌아서 자기 카메라를 볼까 봐, 자동차를 볼까 봐 그게 더 겁났다고. 오. 그냥 그대로 있어서 다행이다고 막.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당한 게 아닐까. 막 목을 쭉 빼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여자 귀신이 그 억울한 나머지 그 부대원들을 그쪽으로 인도한 게 아닐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음. 또 이제 드는 생각이 이 할아버지가 내려간 길을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주시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부대원들 안 보고 거길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듣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야. 그 당시에 근데 그 네. 신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차량에 대해서라도. 그 뒤로 일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음.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오늘도 역시 우리 남평님 이야기 지렸습니다. 그런가요? 자, 우리 남평님. 예. 또 다음에 들려주실 이야기가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후임이 네. 얘기해 준 건데 어느 지역에서 이제 홍수가 나서 대민지원을 갔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수몰 지역인 거예요. 오. 근데 이제 물이 다 빠져가지고 사람 민가가 없다고 이렇게 판명난 지역인데 네. 거기에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대요. 네. 수몰 지역에 가지고 막 집이 난장판인데. 난장판인데 이까지. 네. 자, 지난번에 그 이까지 드립 있잖아요. 이게 꽤 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5초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야, 아니 저기 막 불도 들어와 있고 막 축사에 막 고치는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근데 서대장이 야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온 적이 무슨 전기가 들어왔다고 너 겪어본 거 아니냐고. 아니 소대장님 저기 진짜 분명히 민가에 불 켜져 있었습니다. 저희 다 보고 왔습니다. 이까지. 자, 다 보고 왔습니다. 다 보고 왔습니다. 그죠? 예. 자, 과연 뭘 봤을지, 그죠? 네, 거기 막 그런 얘기 했대요. 자, 그럼 우리 남평님을 또 다음 시간에 또 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평님 홍익인간 일기. 네. 네, 또 저자시죠? 예.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남평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수 필성! 쉬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바. 삼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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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우리 남평님 이야기 다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이야기 듣고 어떤 추측이 가능할까 좀 궁금해지네요. 또 지금 시청자분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려주세요. 그 여자 귀신은 뭐였으며 그 할아버지는 뭐였는지, 범죄자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이 시청자분들이 머리가 좋으셔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여자 귀신이 채권자고 할배가 채무자. 네. 자, 할배가 일단 존재감이 그 시간에 그 길에 계셨다면 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차량이 있던 그 장소에서 그 여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여성 피해자를 그렇게 안매장을 했다. 자, 여자 귀신이 할배를 사랑했을지도 하시는데
티모님은 어서 가서 주무시고요. 네. 자, 티모님 의견 묻어둘게요. 근데 왜 하필 산불 감시원이라 했을까? 자, 오늘의 획기적인 그런 의견은 우리 티모님으로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한 내 여자. 자, 아무튼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참고해서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무이 구독자 여러분, 필승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